반갑습니다. 무지개왕각 박사님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제 9월이에요, 9월. 그죠? 9월 하면 여러 가지가 또 와닿죠. 일단 가장 가까운 시간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라는 또 명절이 있죠. 이번 추석도 근데 이제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또 발표된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못 모이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인데요? 접종자 완료 4명이랑 8인. 뭐 해가지고 모일 수는 있나 보네요. 뭐 가장 최근에 뭐 발표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 게 뭐냐면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변이라고 또 부르던데 람다보다도 더 심각한데 얘 변이의 특징은 감염 예방접종 맞은 사람만 뚫고 들어가고 감염시킨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아서 맞은 사람 몇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나가지고 저희 그것도 올린 것 같은데 콜롬비아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일본에서도 발견됐답니다. 이거 무조건 예방접종 한 사람만 해가지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돌파 감염 중에서도 아주 센 놈이 또 나왔대요. 그래서 추석 명절도 또 좀 조용한 뭐 각 집안의 며느리들은 또 신났죠. 시도에도 없는 10월도 안 봐도 되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 면역이 아닌가. 어차피 뭐 감기 바이러스고 코로나인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결국 바이러스 문제였고 인간의 숙명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만약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에 안 시달려도 될 거예요. 가축을 길름으로 해갖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GMO 식품을 굉장히 좀 혐오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기피하는 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를 돼지를 사육할 게 아니고 GM 식품이라고 하죠. 유전자로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다면 그 방법도 오히려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환경이나 건강 문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아침입니다. 네.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서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책이고요.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정수기들 그래가지고 정수기 종류들이 나오는데 정수기 종류는 뭐 크게 이런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공사막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온식이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활성탄을 쓰는 활성탄 방식이 있는 거죠. 크게 대변하면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책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온식은 정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온식은 의료기기지 정수기가 아닌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로 따지니까 문제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온식은 정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중공사막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의 고비사막이나 뭐 이런 거를 연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사자에다가 그러니까 실 사이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얇은 막들을 한 대 모아놓은 막이에요.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막이 4개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집 아파트 대단히 분양한다거나 하면 들어가 있는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중공사막 방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기들이고요. 이제 활성탄 방식 같은 경우는 물론 역삼투압 정수기에도 활성탄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방식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성탄 방식인데 활성탄 방식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비싸요. 비싸서 살 수 없고요. 사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역삼투압 방식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들이에요. 활성탄은 일단 비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삼투압 방식에서도 진짜 비싼 고급스러운 정수기들은 다 300만 원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쓸만한 거는 다 150 이상이고요. 진짜 괜찮다 하는 거는 역삼투압 방식 코웨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다 300만 원 넘어가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역삼투압 방식의 사장님인데 300만 원이 넘는 정수기를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받고 렌트 해주는 게 수지 타산이 맞겠냐고요. 오직하면 이런 책들이 나왔겠냐고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한번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양한 정수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5장에.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제가 언급해드릴 정도로 뭐 어느 회사의 정수기들이 나와서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6장은 이제 물과 암과의 상관관계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우리 몸은 결국 수분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독소가 빠져나가질 않죠. 독소가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세포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암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은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게 수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암은 세포 변이에서 시작된다. 근데 이 변이가 왜 시작되는 거죠? 뭐 단지 좋은 물을 물 때문에 생긴다 이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3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물은 세포의 번식 숫자를 늘리고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 세포 건강을 유지하려면 세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80%는 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독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비 있는 분들이 물을 드시는지. 결국은 이제 그런 거고요. 13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성수가 암세포를 키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의 물은 뭐라고요? 산성화 시킨다 그랬죠. 물이 산성화 자체라 그랬죠. 산성물이라 그랬어요. 결국 암세포를 키운다라는 얘기죠. 138페이지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생명 활동의 화학 반응도 모두 물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면역력을 확실히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이제 산성수는 체내의 여러 곳에 산성화 물질과 노폐물을 축적시켜 병이나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화나 세포들의 노화나 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노폐물을 축적시켜서. 결국 고인물은 무조건 썩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성수와 산성물질을 많이 먹으면 그럼 산성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육류 대표적으로 또 설탕, 지나친 과일. 그러니까 과일은 굉장히 좋은 건데 지나치게 과일로 식사를 대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밀가루,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전부 산성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물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은 정상적인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와 신장과 세포 활동에 과부하가 걸려 혈액의 환경이 악화된다. 혈액의 고유 기능인 이동과 배설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의 축적이 일어나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돼요. 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집에 돈이 들어와서 흘러나가고 또 돈이 들어오고 뭐 저축도 하고 하면서 계속 흘러야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돈이 들어오는 게 딱 멈춰보세요.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버틸 수 있는 분 몇 퍼센트나 될까요? 6개월이면요. 1년이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흘러야 되는데 산성수나 산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 흐르는 거죠. 여기 말한 대로 노폐물이 축적되는 게 노폐물이.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싱크대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음식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몸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쌓아놓고 있죠. 건강한 사람조차도 보통 갖고 다니는 숙변의 무게가 뭐 4에서 7kg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현대의학 하신 분들은 그렇죠. 변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3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만 배변을 하면 변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배출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축적되는 거죠. 피를 산성화시키고 결국 독소가 온몸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간과 심장, 폐 이런 것들은 과부하 걸리고 질병이 스타트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물이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140페이지에 혈액이 산성화되면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엉키고 점성이 높아져 암모니아와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과 독성이 활성산소와 혼합되면서 알칼리성을 잃게 된다. 또 혈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기업혈을 일으키며 동시에 암과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지금 얘기대로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안 믿어지면 지금부터 자기 스스로 입과 코를 막고 한 3분을 버텨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근데 우리 세포들은 그걸 끊임없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피로물질, 젖산,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지나쳐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 못해갖고 엄지발가락 옆이나 뭐 관절이나 꽂히면 그게 뭐예요? 통풍인 거죠. 물론 요산으로 바뀌어서 배출되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출 못되고 박히면 그게 통풍인 거고요. 그럼 계속 독소가 축적되는 거예요. 독소가. 결국 독소가 축적되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기분 내킨 대로 먹고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내 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다 걸쳐서 생사를 다 같이 자기의 목숨을 전 인생을 걸고 주인이 살도록 해줬는데 이놈의 주인이 나를 자꾸 죽여가요. 그럼 승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A나 못 죽어가지고 변질돼요. 그게 뭐예요? 암세포인 거예요. 자, 그래서 1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액의 농도를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체질 개선이다. 체질을 개선하려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물 먹어야지 그리고 먹는 게 산성수라니까요. 더 축적된다니까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 142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인체에 좋은 물은 암세포와 싸운다. 또 면역세포의 원기를 돕고 신진대사를 개선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책에다 이렇게 싣고 방송에 나갔으면 이 PD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학박사 박지현 이 양반 체포돼요. 감옥 가요. 근데 이거 적어놨거든요 여기.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겠죠. 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칼슘은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칼슘은 세포 증식, 세포 분화에 관여하고 있으며 발암물질에 의한 세포 증식 작용은 칼슘 섭취에 의해 억제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칼슘 그러면 뭐 키성장 뭐 이런 거에 국한시키지만 칼슘 자체가 암세포하고 싸우는 물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미네랄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암에 많이 걸려? 환경도 오염됐고 먹거리도 뭐 그렇고 산성식품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칼슘이 점점 빠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저희 때는
친구들하고 아주 심하게 장난치다가 운동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골절이 되면 그 부위만 딱 부러졌거든요. 지금은요, 그 일대가 다 바스러지죠. 그렇게 우유, 치즈를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환경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도 오염됐지만 산성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칼슘도 많이 빠져나가서 더더욱 암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슬프죠. 보세요. 칼슘은 담즙산과 지방산의 발암작용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 이온이 과도한 지방산과 담즙산이 대장의 내벽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불용성 칼슘염 형태로 결합해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이다.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었어. 근데 똥을 한 2, 3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먹어. 그럼 그 독소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또 여기 돼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한 물을 마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못한 주민들보다 요로결석 증세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우리 결석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물 많이 마시라 그러죠. 근데 평상시에는 안 마시죠. 평상시에 좀 챙겨 먹으면 결석도 안 생긴다니까요. 14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적인 장수촌의 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고혈압과 심장병, 뇌질환의 발생에는 칼슘 결핍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결핍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나 동물 실험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실험에서 통과했다고 인간하고 똑같냐? 슬픈 얘기예요. 그 음식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건 다 동물 실험을 하거든요. 동물 실험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 안전한 거고 동물 실험으로 확인됐다라는 건 안 믿죠. 무슨 이중잣대인지 모르겠어요. 또 미네랄은 암세포의 염색체 끝에 있는 DNA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어들게 한다. 줄어들면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노화돼서 죽는 것도 DNA 사슬 구조 끝에 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작아지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네랄이라는 자체가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요. 암세포 끝에 있는 DNA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죽고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노화를 뭐 예방한다라는 얘기들이 미네랄을 충분히 먹으면 사실 예방은 안 되거든요. 노화는 죽게 돼 있는 건데 다 늙게 돼 있는 건데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뭐냐면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미네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큰 제목들에서만 이렇게 좀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제목으로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156페이지에 물속 미네랄이 성인병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속 미네랄이. 그래갖고 혈당을 조절한 거나 이렇게 표까지 실험에서 나온 표까지 다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가 인체 기능을 조절해 준답니다. 인체 기능을 조절해 준대요. 자,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 중에 이제 어제도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지방에 계신 이제 아는 지인분이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성조숙증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반에 70%가 성조숙증이 오는 거죠. 설마 딸은 괜찮죠? 뭐 하도 이렇게 자연식으로 잘 챙겨주셨으니까 괜찮겠죠? 했더니 우리 딸 포함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분 굉장히 음식에 신경을 쓰는 분이고 뭐 그런데도 이렇게 돼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럴까? 그 아이는 정말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싸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니까 식물성 프로틴을 많이 먹여라 했더니 뭐 숟가락으로 먹고 있대요. 그냥 그나마 왜
결국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온다라는 것은 나이에 비해서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많으면 에스트로겐을 낮춰주고요. 부족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서 이소플라본이 사용되거든요. 식물은 그걸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 신진대사를 조정을 해줘요. 물에 있는 미네랄이. 그 다음에 물속 미네랄이 동물 생존율을 높인답니다. 생존율을 높인답니다. 아까 암도 그랬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166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음식물로 미네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요. 첫 줄에 돼 있어요.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물 속의 미네랄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모 회사에 전화 걸어보면 안내하는 그 여성분들이 그 조금 들어있는 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면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고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대체할 수 없다. 네. 없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물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하는 막걸리의 맛, 그래갖고 이 실험까지 또 다 했더라고요. 막걸리 맛도 틀려지는 거죠. 물에 따라서. 사실 맥주가 맛있는 맥주는 물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 나는 지역의 물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 술을 빚는 거거든요. 또 172페이지에는 미네랄 자연수는 음식 맛을 살린다. 음식 맛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먹어야 되고요. 8장이 뭐냐면 물과 양수 그리고 태아 건강이에요. 이 사항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국방부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 개의 사단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라 그러면 잘 숫자가 가물가물하죠. 근데 한 개 중대가 보통 120명이거든요. 중대 위의 단위가 대대예요. 대대는 4개의 중대로 구성이 돼요. 대대 위가 연대거든요. 연대는 4개의 대대로 이루어져요. 사단은 연대 위에가 사단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된대요. 왜 이제 입영하는 젊은 애들이 없어서. 그만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태어나는 애들이라도 좀 군대 가야 되는데 이 썩은 물 양수에서 애들이 9개월을 삶아져 나와서 얼마나 부실부실해가지고 얘네는 군대를 갈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위대한 여성분들이 좀 이걸 듣고 골목골목 신촌 골목골목에서 여성 20대 아가씨들 막 담배 좀 그만 피고 좀 몸을 아끼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막 이 순간 또 드네요. 물과 양수 그리고 태아의 건강. 네. 17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가설에서든 물은 만물의 근원이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어요. 자, 공룡이 멸종한 거는 되게 많아요.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다. 소행성이 떨어져서 죽었다. 근데 이번에 결론이 났죠. 소행성이 떨어졌으면 그만한 푹 파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번에 멕시코만에서 직경 18km짜리 구덩이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게 이번이 아니고 조금 됐어요. 뭐 1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행성으로 인해서 햇빛이 다 차단돼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에 들어있는 그 성분 이디움인가? 그 성분이 그 지층에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층에만 많이 발견되는데 특히 그 멕시코 있는 데서 발견됐던 거기에 가장 농도가 높고 주위를 퍼져가면서 점점 옅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떨어진 게 맞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데는 이견이 많았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 태 속에 있을 때 양수라는 곳에 떠 있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왜 양수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임신 12주부터 태아는 양수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함으로써 젖을 빨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한다. 먹는 거예요. 양수를 주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마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빠르게 가장 단시간 내에 생식기와 뇌로 가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이가 먹는데요. 썩은 물 그만 먹이세요. 17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아는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양질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처럼 컵을 들고 물을 먹을 수 없죠. 결국 양수를 마신다는 얘기예요. 12주 때부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오네요. 인체의 세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뇌세포이다. 피부세포나 장기세포는 재생이 되는 세포지만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뇌로 가야 할 훌륭한 물들이 안 좋은 물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맨날 달달한 물로, 양수는 소금물이거든요. 0.9%의 생리식염수란 말이에요. 그게 달달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아가 산모의 체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산모의 양수 안에 포함된 유산 농도가 정상적으로 분만한 산모의 유산 농도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난다. 양수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막이 터지는 조기 파수나 임신 중독증 같은 비정상적인 산모의 양수 내 유산 농도도 정상 분만 산모보다 평균 20% 이상 높게 검출된다. 양수가 썩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양수가 썩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산성수를 먹고 산성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 181페이지에 정상 분만 산모는 0.5, 임신 중독증 산모는 12.78, 태아 체내 사망한 경우 29.7. 이만큼 유산 농도, 산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물을 12주 때부터 계속 먹으니까 40주 있죠? 12주 때부터 먹으니까 벌써 3분의 2 정도를 그 양수를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요. 189페이지에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태아는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란다.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몸속의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거는 이제 세계 물협회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가 한 얘기 중에 한 줄인데,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몸속의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잉그리드 버그 박사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어찌하실래요? 슬프죠. 자, 태어나서 산모는 병실에 있고 태아는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죠. 거기서 태어나면 바로 뭐 먹여요? 분유 먹이죠. 분유 무슨 물로 타겠어요? 활성탄 정수기 쓸까요, 병원에서? 네, 양수도 썩어서 그런 산성수를 들이켰는데 그 분유마저도 또 산성수를 먹이는 거죠. 분유 자체는 또 뭐예요? 산성물질인데. 그러고서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거는 정말 나빠요, 어른들이. 19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의 20에서 30%의 세포가 70에서 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답니다. 누가요? 소아과 전문의 김용은 박사가요. 뇌도 물 위에 떠 있다는 거 아세요?
뭐 뼈 속에 있는 게 무슨 뇌가 물에 떠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뇌수막염, 뇌와 뼈 사이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뇌수막염이거든요. 하루에 4번 교체를 해요, 그 물을. 왜? 여기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산성은 바로 노화를 의미한다. 노화를 늦추려면 먹는 물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보세요. 어떤 물을 먹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분이 안 믿으시면 이 동영상을 좀 보시라고. 딴 건 안 봐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좀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